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자동차는 뭐 신차 나올 때마다 뭐 계약 대수가 뭐 만 몇천 대씩 돼서, 그래서 뭐 주문하면 올해는 좀 힘들겠는데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 듣는 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한 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GV80도 예외는 아니어서 GV80 하면 뭐 만 몇천 대가 이미 계약이 됐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뭐 올해 안에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아주 대단한 놀라운 성과 못지않게 좀 부정적인 이슈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하남 스타필드에 좀 다녀왔는데요. 스타필드에는 뭐 각 브랜드별로 전시장이 있으니까 이거 어떤 브랜드가 소비자들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가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 모터 스튜디오 가보면 그랜저가 딱 한 대 있다? 한 대 있고 전시장 진짜 멋있는데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거 희한하더라. 그랜저는 좀 흔한 차가 돼서 그런가요? 이렇게 안 보나 싶을 정도로 안 보는데, 어쨌든 사진은 많이 찍습니다. 그 전시장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반면에 테슬라는 전시장 바깥으로 줄을 세워놨어요. 무슨 뭐 명품샵 앞에 줄 세우듯이 그렇게 줄 서서 구경을 합니다. 아마 쉽게 보기 힘든 차라서 그런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을 서서 보게 돼 있어요. 아마 최고의 마케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줄을 세운다, 소비자들이 항상 밖에 서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저 차가 내 차야 그러면 그거 폼나지 않나? 야, 사람들이 저렇게 관심 있어 하는 차를 내가 본다고? 뭐 이런 거. 제네시스는 어떨까요? 제네시스는 매장을 GV80으로 아주 그냥 막 멋있게 꾸며놨죠. 처음엔 막 바글바글 하더니 이제는 뭐 한 팀 정도가 봅니다. 그 정도가 관심이겠죠. 그렇지만 매장 숫자가 원체 차이가 나잖아요. 테슬라 뭐 서울 근교에서 볼 수 있는 곳이 한두 곳 정도 되고, 뭐 현대차, 기아차는 뭐 곳곳에 그냥 쫙 깔려 있으니까 사실상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게 아닌 그런 차라서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싶어하는 정도가 이 정도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제네시스 GV80에 대한 관심이 너무 빨리 식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설상가상으로 리콜까지 시작됐어요. 리콜이라니. 제네시스 처음 론칭할 때 부품을 납품한 여러 회사들의 여러 직원들이 와서 이 차를, 나온 차를 또 검수하고 또 검수하고 또 검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QC 라인이 여기까지 있다면 거기서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그리고서도 문제가 만약 생기면 그걸 바로 또 들어와서 또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제네시스는 현대차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하죠. 제네시스 EQ900, 그러니까 지금 G90인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디퍼런셜에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가 나온 다음에 한 200대 정도를 다시 집어넣고 다시 전부 다 고친 적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정말 비용을 아끼지 않고 제네시스는 완벽하게 내놓겠다 라는 생각으로 내놓는 차인데, 그런데 벌써 리콜이 이루어지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해요. 이번 리콜은 ECU 소프트웨어에 대한 건데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공회전 제한 시스템, 그러니까 ISG의 로직 설정이 오류라서 계기판에 ISG 경고 문구가 표시되고 일부 조건에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 어렵네요. 일부 조건에서 죄송합니다.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대. 앞서서 이 영상 나왔었잖아요. 이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후진하고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에 놓고 D 들어왔죠? 차가 후진을 해요. 차가 왜 후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후진을 해요. 네, D인데 차가 후진을 한대. 이건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이게 저는 당연히 변속기 오류인가 보다 했는데, 혹시 이게 ISG 오류였나? ISG가 잘못 작동돼서? 아니면 이 영상하고 관계없는 리콜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상은 변속기, 그리고 이거는 ISG 문제, 이건가? 여튼 영상 하나만 갖고는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가 이번에 해결이 된 거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정말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 ECU나 TCU 같은 파워트레인 관련 소프트웨어들은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지금 에러가 속속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단순히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다른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열, 2열 이렇게 공조장치가 연동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열에서 아우 나 너무 더운 것 같아,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에어컨을 좀 올리면 1열이 갑자기 바람이 확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자연스럽냐면 블로어 모터가 1열 따로 있고 2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보통 자동차들은 1열, 2열이 블로어 모터를 하나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쓰기 때문에 2열과 1열의 온도는 다르게 세팅할 수 있는데 바람의 양을 다르게 세팅하는 차는 별로 없어요. 그건 되게 고급차예요. 잠깐만, 이거 말을 잘못했나? 아, 이거 실드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GV80 정도 되면 되게 고급차 아닌가? 이게 3존 에어컨 정도 되면 1열 좌우 다르게 하고 2열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각기 다른 바람이 나오게끔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네, 지금은 1열, 2열 5개 아니면 4개 좌석이 결국에 똑같은 양의 바람을 쐬게 됩니다. 사장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지. 사장님이 이제 김 기사 따뜻하게 가지, 그럼 갑자기 김 기사 얼굴에 막 바람이 어쨌든 이 차가 저렴한 자동차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산타페 다 그렇습니다. 제네시스 G80 같은 것도 그래요. 뒷좌석에 리모컨 있고, 이게 고급차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사람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사실 이 부분이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앞서서 나왔던 팰리세이드가 있잖아요. 팰리세이드는 1열 블로어 모터 따로 있고 2열, 3열이 또 따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열, 2열이 묶여있는 GV80 그리고 1열 따로 2열, 3열이 묶여있는 팰리세이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GV80은 3열에 공조장치를 따로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3열은 바람을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어. 3열에 되게 신경 써준 것 같네요. 3열에 앉으면 이렇게 되는데, 야 참. 아무튼 팰리세이드는 2열, 3열을 위한 공조장치가 따로 있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GV80이 팰리세이드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1열, 2열을 묶는 게 낫냐, 2열, 3열을 묶는 게 낫냐 했을 때 1열, 2열이 묶인 것보다 2열, 3열 묶인 게 훨씬 더 똑똑한 거니까요. 이건 사실상 설계 오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2열까지도 충분한 에어벤트를 제공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더 똑똑하게 설계했다면, 비용을 조금만 더 들였다면 2열을 위해서 조금 더 비용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뭐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코로나예요. 울산 이 공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죠. 그래서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마침 그 울산 이 공장이 제네시스 GV80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중단됐는데, 제네시스 GV80 초기에는 사전 계약이 굉장히 많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정말로 매달 몇 대나 판매가 될지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요. 초창기에 이렇게 붐업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아깝게 놓쳐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선전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 달에 8천만 원 넘는 SUV가 우리나라에서 몇 대나 팔릴 수 있을까요? 사실상 거의 팔리기 힘든 세그먼트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잠시 후에 GV80의 판매량을 놓고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GV80 그 외에도 여러 자동차들이 나오는데 이 여러 자동차들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링 필터가 되게 희한하다. 필터가 3개가 들어있어요. 3열에는 필터가 따로 들어갑니다. 되게 신기하네. 3개에서 44,500원. 그냥 충분히 양호한 겁니다. 아니, 돈 10,000원, 20,000원 더 내고서 실내 깨끗하게 하는 게 낫지. 어쨌든 공조장치가 여러 개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필터도 더 늘어나고 그만큼 실내를 깨끗한 공기로 만들어내는 거. 여기 저는 40,000원 아니라 50,000원 이상이라도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요. 뭐라고? 필터는 루프트라고? 루프트 필터도 뭐 가격 비슷하네요. 루프트 필터만한 필터가 없어. 이제 미세먼지 필터는 좀 제대로 된 거 껴줘야 되지 않나? 아니, 저는 테슬라 모델 3 사고서 바로 필터 교체부터 했어요. 제일 먼저.